이제 간헐적으로 언론 기자들하고 뭐 주고받은 메일도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예장 뉴스에 이제 쓴 게 마지막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직접 오셨으니까 얼굴도 대면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먼저 모두 발언으로 항상 한 10분 정도 얘기하시고 여러분 좀 미진한 거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홍쌤 인사하시고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유재문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박진성 목사님한테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집을 사실 좀 준비를 했는데요. 김영실 교수님께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한 15분 정도 지금 차가 막혀서 늦게 온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먼저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장로교 통합측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때는 애정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벌써 50이 되다 보니까 한 30년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애정이 있나 없나 물어보면 별로 애정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순천에서 순천제일교회 부모님이 다니셨었고, 예, 그리고 강릉에서 강릉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했었고, 그래서 뭐 대략 뭐 장로교 통합측하고는 그 정도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에 제가 반명성이니 명성에서 돈을 받았더니 이런 거는 저도 돈 좀 구경해보고 싶은데 전혀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명성교회를 좋아하셔서 새벽기도를 다니시면서 거기에 돈을 좀 헌금을 하셔서 갖다 줬으면 좋지 제가 받은 건 없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학교도 여기 장신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연세에서 그 학부하고 석사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에모리 대학에서 MD부 하고 그다음에 시카고 계획대학에서 PhD 예배학으로 이제 코스만 마쳤어요. 그리고 신분 문제 때문에 UMC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조지아에 있는 시골 목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UMC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티너런스라고 이렇게 3년마다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아틀란타에 직장을 갖게 되면서 어려워서 루터란으로 이제 제가 예배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루터교로 이제 바꿔서 지금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루터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오래돼서 어느러요. 다 단어들이 생각 안 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저기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제가 명성에 관계돼 전부 명성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하도 새벽에 신촌에서부터 명성교회 끌고 다녀가지고 명성이라면 제가 진짜 치를 떨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진보 신학들을 오래 있고 좀 진보 교단에 있다 보니까 그런 세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사실 명성에서 돈 받고 하는 짓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국교회나 통합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커서 통합측 교회가 아니면 장신대가 잘 됐으면 좋은 입장이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됐으면 하는 입장이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망하건 여기에서 말아먹건 저는 미국 시민이고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저한테도 들려오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루터교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것들이 시작될 때 마틴 루터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남의 것을 훔쳐가서 자기 것으로 만든 학자들을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총장으로 세우고 옹립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면 정말 한국교회는 미래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처럼 여기에 작은 돌이라도 하나 진실의 돌들을 던져야겠다는 사실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행 올 때 누가 돈 더해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제가 자빈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여기
애장 뉴스에서 이미 다뤘던 거나 아니면 이거 베이스로 저희가 또 이메일에서 자료집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보면 굉장히 충실하게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안 담겨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이메일 김윤용하고 그쪽 WPA에서 보냈던 저한테 보냈던 이메일 관계들을 더 모든 거 다 못 읽으시잖아요.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다 못 읽으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그 이메일 그 부분들을 발췌해서 자료 좀 만들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되게 좀 사건이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는 도용이라고 많이 그 표절이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개념 자체들이 뭐냐면 표절이라고 하면은 창작물에 대해서만은 표절이라고 많이 쓴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학 표절 사이트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표절 문제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상거래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저로는 그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표절이나 뭐 자기 저작물이라든지 뭐 번역서라든지 어떻게든지 내게 아닌데 남의 것을 도용해 왔으면은 그게 도둑질이죠. 그게 도용이고 그게 표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하는 플레이저리즘이라고 저는 영어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한테는 분명한 거거든요. 이건 표절한 거거든요. 남의 것을 그 크레딧을 주지 않고 뺏어온 거는 그게 표절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좀 더 안 그런 것 같아요. 장신대 반응들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이거는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그 뒤에는 제가 생각해보면 왜 그런가 싶으면은 지금까지 사실 저도 연대에서 이제 김광식 교수님 밑에서 조교로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책을 만들 때 장을 대학원 학생들한테 주고 나중에 크레딧 안 주고 자기가 책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출판했던 것들이 너무 관행상 여기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안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표절물, 그 번역물까지 표절을 걸면은 안 걸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거리를 두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게 관행이라도 여전히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목표를 하는 거는 이번에 이런 그 번역물에 대해서도 올바른 크레딧을 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교수가 크레딧을 훔칠 수 없다는 그런 선례들이 남겨진다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 신학계에 있어서 그런 관행들도 이제는 좀 타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 우리 황교 기자님께서 잘 썼지만 솔직히 도용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둑질해서 쓴 거니까 도용이고 저는 번역 도둑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게 사실 뭐냐면 우연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하고 이메일 관계들을 쭉 제가 두 기자들한테는 드렸는데 이메일들 교신들을 쭉 보면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것들을 탈출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법적으로 가도 이거는 악질적인 범죄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지금 김은용 측에서는 이거 부인하고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김은용 교수가 이제, 총장 서리가 됐는데, 솔직히 이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전혀 그런 식으로 조작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고소 안 했겠어요, 저를? 명예훼손으로? 근데 저희는 솔직히 고소해주기를 바래요. 왜냐면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여기 황교안 기자님이 썼던 대로 제가 인지한 게 벌써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공소시효 이거 형사법적인 공소시효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누가 잘못들이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한다면은 저희는 좋죠. 코 안 대고 이제 손 푸는 격이라 솔직히 고소하면 저희는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소하려면 고소하시라. 그리고 단지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 내시는 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왜 지금 저희가 이것들을 특히 총장 선거에 영향들을 미칠 때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몇몇 이제 언론사에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쭉 그 설명에도 썼듯이 제가 인지한 게 3월이에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더 빨리 인지를 했겠지만 그게 이 사건들이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김은용 교수가 그것들을 묵혔다가 10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사실은 책을 냈고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이거 제가 계속 추적하진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기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추적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제가 그래도 에베아 관계돼서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김은영이가 드디어 책을 냈다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도 사실 한 10몇 년, 12년, 13년이 지나서 제가 그거를 책을 구해서 일부러 그거를 대조해가지고 뭐 김은영 교수를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3월에 이제 이 김영실 교수님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게레스에서 박사할 때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같이 PhD 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같은 기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장신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을 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 한 번도 김은영 교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면 김현욱의 그 출판사 대표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공동 출판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판을 깨느냐. 제가 뭐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랬더니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김영실 교수님이 저하고 안 친해서, 저 솔직히 말해서 김영실 교수님하고 지금도 안 친해요. 저 페이북 친구 별로 신청했는데 저 안 받아줬어요. 왜냐면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거예요. 네가 잘못했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는데 하여튼 그러고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 김은영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식 교수님이 한 3개월 정도 전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갑자기 그 메신저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누구를 제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김은영 교수가 이 책을 번역하는데 과정을 아는데 제 책을 그대로 도용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출판된 것들을 확인도 못했고 그랬다니까 김영실 교수님이 책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많이 바꿨어요. 그러나 후반부들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보낸 그 비교 파일을 보셨듯이 뭐 이거는 한자도 안 빼놓고 그대로 써놓은 부분들이 수두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뭐 어쨌든 내가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뉘앙스는 나올 수 있지만 모든 글자가 동일하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어쨌든 어떤 학자들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이게 동일한지 저한테 사실 해명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걸 제 크레딧으로 만든 게 아니라 김은영 교수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제 글에 동일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김은영 교수님이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동일하냐고. 제가 그걸 크레딧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닌데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김은영 교수님이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가지고 거의 동일한 글자로 무수한 부분에서 자기 책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학자로서 본인이 해명하지 않으면은 도용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왜 이제 그게 3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용 사실을 알게 된 거는 5월 초예요. 김영실 교수님이 그렇게 3월에 너 거를 기반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책이 이제 한국에서 오고 그 시간들이 해서 5월 초에 제가 비교해보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게 장신대 이게 6월 5일날 그 이사회에서 그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언론에다가 제보하면은 지금도 이게 뉴스거리 안 된다고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지 몰랐어요. 일반 뉴스에서는 다루지도 않아요. 왜냐면 교계에 된 거 관련되면은 머리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국교회가 신뢰를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신문기자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나마 장신대에 관련돼 있는 이런 언론사들은 이게 자기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관심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도 조국 건도 봤고 아니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에서 봤지만 사회적인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검증을 가져야 되고 그때에 돼서야 사실 뉴스로 파급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솔직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유재모 목사님처럼 장로교 통합 측이 그렇게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더 세게 나가서 이거는 정말 내가 돈이라도 뜯어내자 마음 먹고 아니면은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면은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처음 의지는 뭐냐면 기회를 좀 주자였어요. 어차피 학자로서 평생을 다녔고 장로교에서 저 총장 정도로 할 정도로의 신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솔직히 실수 한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장로교 그 장신대의 총장이 되는 그 부분들을 스텝다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윤리 부분들이 분명히 자기가 어겼기 때문에 그걸로 스텝다운하고 장로교 내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제가 세리스파이드 하고 거기서 물러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숱하게 이 언론사에서도 그런 방향들을 유진모 목사님도 쓰시고 다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다이라고 나단 선지자 사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너가 바로 그놈이다. 양을 훔쳐간 도둑놈이다. 그랬을 때 회개했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얻지만 실제로 지금도 뭐냐면 오늘도 아마 억울하도 그러실걸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분명히 증거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이따 프로바이드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왜 그런지를 제가 왜 이런 주장들을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아직도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9월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명예롭게 그 사람을 퇴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저는 보는데 어느 학자든지 이 정도 케이스를 걸으면 학교가 난리가 나요. 그리고 조사해가지고 정말 교수직 이 정도면은 벌써 떨려나도 옛날에 떨려났죠.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근데 장신대는 오히려 이사회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감사서 뭐 명성이니 반명성이니 아니면 뭐 그 전에 총장 공백기가 너무 오래됐다니 이런 주장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학자로서의 윤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총장으로 세운다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집니까? 누가 그러면 교수나 아니면 그 학생 중에서 졸업 논문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몰래 번역해서 하면은 그거 제재할 수 있나요? 총장도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해요? 그거 학교 아니죠. 뭐 거기 보니까 세계화 돼서 이제 앞으로 뭐 장로교다가 세계화는커녕 그런 도용 총장이 된다면 장로교 이거는 정말 세계의 웃음거리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학교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구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한테도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자세한 사항들은 거기서도 이제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쪽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이 문서가 진위 여부를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서설 들여대면서 김문용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게 한들에서 제공한 게 A라 그러면 이게 B래요. 그래서 이게 그 한들이 김문용한테 제시한 거하고 이거하고 일치되느냐? 저한테 뭐 그런 물음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게 일방적으로 혼자 써가지고 워드 파일이나 아니면 한글 파일로 전달했으면 아마 제가 벌써 공격당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유변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본 문서가 뭐냐면 제가 먼저 한들하고 작업을 해서 한들에서 만든 문서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리고 한들 사장님한테 이거는 진위 확인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쪽에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왜 이렇게 까만 글씨가 있냐면 제가 한들하고 1차, 2차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더 이제 프린트를 쭉 해주신 거를 제가 그거를 한 번 정도 더 손보를 하고 손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용 교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동일한 문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손글씨로 이제 교정한 부분들을 뺀 게
김은중 교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도형 문제는 어차피 대부분을 제가 손글씨를 쓴 부분들을 뭐 김은용이 교수가 반영했다는 것들이 아니라 한글에서 최종적으로 여기 출판 작업했던 거하고 김은용 교수님이 출판했던 책하고 동일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문서서를 제기해서는 이거는 그쪽에서 제가 사기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자유롭게 보시면 저기 그래서 여기 뭐 표제나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이제 아직 이게 마지막 출판 단계 직전에 이게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쪽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멈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멈춘 거고, 하여튼 자료가 오면은 거기 보면 이제 김은영 교수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게 김은영 교수가 이거 정말로 네 원고를 읽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근데 제하고 이메일 교정에서 본인이 이거는 이제 1월 30일 날 김은영 교수님이 저한테 보낸 부분인데 이렇게 썼어요. 정석권 번역한 원고 읽으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공역으로 할 경우에 그동안 제가 김은영 교수님이 일장 번역해 놨다고 얘기했거든요. 먼저 제가 연락하기 전에 제가 번역해 놓은 부분과 어떻게 합하여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같이 합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전 신학의 경우 용어를 한국말로 적절하게 옮기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작업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월에 같이 공역하자 할 때는 번역이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공역을 깰 때는 그렇게 해요. 너가 번역을 너무 못해서 같이 못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8월인가 6월인가 8월인가 그랬는데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핑계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메일도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런 약속들도 했어요. 너 파일들은 다 폐기하고 자기가 쓰지 않고 새로 작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과물들은 제 거를 그대로 도용했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요. 사실 한국 신학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지금 누가 봤나요? 솔직히 다 도둑질하고 살죠. 저도 도둑질하고 살고 여기서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과거에도 했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도둑질하고 사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목회자가 와가지고 야 다 도둑질하는데 그 10계명 그거 폐기해야 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목회자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설사 때가 묻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지 정말로 우리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장로교 내에서 검증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예정 통합 측에서 총대들이 분명히 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투표권들을 좀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론들도 좀 바른 목소리들을 진실을 기반으로 잘 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있으시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주 사적인 관계죠. 개인의 말하자면 개인 간의 거래에서 신의가 어긋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둘이 합의했는데 깨지고 그게 이제 감춰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 책이 나오고 또 그 당사자가 이제 총장이 나오니까 이제 공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언론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김은영 총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를 총장을 못되게 하고 표적한다는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갖는데 저는 좀 그런 오해를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김은영 총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장신대 총장이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한국 신학계의 전반적인 이 표절 문화를 좀 바로잡는 사회적 어떤 공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들이 개입한 거지, 황 목사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장진대 총장이나 뭐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가 우리가 좀 뭐 언론 보도 과정에서도 좀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과거의 관행이 이제는 이제 공적 기능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황 목사님이 좀 이제 먼 길 오시면서 그러니까 뭐좀 도덕주의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진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이 아직까지는 그거는 각 판단은 뭐 원하시면 제가 이메일을 프로바이드 할 수 있으니까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쭉 읽어보시면 그 각자가 각 출판사에서 각 기자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분명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용어를 보면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거. 뭐 근데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면 도덕주의지만,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허락 없이 사용한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순화가 되면 좋겠다는 용어죠. 혹시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한번 여기요. 네. 이게 지금 저도 그 문서설 그 윤리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황 목사님이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 말이야, 그 신문에다가 비교했잖아요. 그걸 볼 때 제 머리에 먼저 딱 떠올랐던 거는 뭐냐면 문서설이었어요. 예. 어떤 것이 먼저고 그거를 예. 윤리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일 파일이었다면 그 문서설이 굉장히 신뢰를 갖게 되죠. 네.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한들 출판사 정 목사님 거기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 거예요, 이게? 그게 이게 가편집, 현재 가편집. 2005년 11월에 저희가 편집 마치고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서 요게 가편집을 해서 2005년 11월이요. 11월. 근데 그것도 그러면은 그 한들 출판사에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이 파일들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는 저도 한들하고 연락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들에서 작업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편집 거. 그럼요. 그 한들에서 분명하게 이런 거 너네들이 만든 그건 있어요. 한국에서 이 파일을 보냈을 때 받았던 메일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 한국에 그때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전화로 하고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가 이제 개강이 보통 미국은 9월에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작업을 하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메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여튼 이게 2005년 11월 문서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한들 사장님한테 그 김은영 교수하고 그걸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메일들은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들 사장님이 사실 그쪽에서 좀 유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메일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1월 당시에 그 김은영 교수가 번역이 잘 됐다. 네. 용어 선택이 힘든데 제대로 됐다 했을 때 그 완역이 됐던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뭐냐면 김은영 교수님이 그때 미국에 있으셔가지고 제가 12월 말에 전화를 드렸어요. 너 뉴저지인가 어디 세베스트랄로 안식년으로 오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걸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세일러스 원저자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번역이 시작된 거고, 단세일러스의 에이전트가 뭐 그거를 원저자 모르게 그거를 넘긴 거예요, 한국 출판권을. 그러니까 이 출판권을 넘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장을 내가 이미 번역을 해서 너가 일장을 보내주면 얼마나 퀄리티가 되는지를 보고 자기가 결정해서 저한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일장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일장을 보시더니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전체 보내라. 그러니까 공력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이게 교과서로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공력으로 나가면은 사실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 한들에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용거를 저는 이 용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겠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가편집에서 온 거니까 한글에서 직접 그쪽에다가 주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이 출력은 누가 했습니까? 이거
이거는 한들에서 보내준 거예요. 저에게. 완벽하게 추적해서 예. 저에게 여기-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여기서 교정해서 교정본을 다시 보냈나요? 예, 제가 근데 이거 제가 다시 저 와이프가 그때 결혼해서 한국에 있어서 와이프를 통해서 한들에 보내줘서 나중에 이거를 읽어보니까 김은영 교수가 나중에 교정본까지 읽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메일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거는 본인이 출력한 게 아니고 출력된 게 왔다. 네, 여기 교정해서 보냈다. 네.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PDF 파일로 완성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아니 이거를 만든 파일들을 한들 출판사 그때 PDF는 뭔지는 아니겠죠. 아. 그때 그 됐어요. 파일들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이건 본인이 네. 출력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완전히 저기 그거를 보통- 수기로 보통 수동으로 했다. 요즘은 이제 파일로 다 하는데 그 안에서 하죠. 이걸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고 어떤 편집 그 출판사들은. 오래됐으니까. 네, 이거는 예. 지금은 안 그러는데. 네. 그럼 제가 하나 해볼게요. 예. 예전 황 교수, 김문영 교수가 우리 저 황목찬의 도서 번역한 거에 대해서 예. 도용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지금 문제 제기했잖아요. 예. 3월달에. 그 이후로 저한테 아무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그렇게 본인이 알게 된 올 3월달에 알았다. 예예. 올 사람 자, 삼성. 그리고 총장으로 후보로 이제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고 예. 이 총장으로 이제 지원을 했잖아. 예.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내 말은 이게 한국처럼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뒤에 김 총장, 김윤영 교수나 아니면 출판사나 여기에 관해서 무슨 연락이 온 게 있는지.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그걸 묻는 거야. 예. 연락 온 게 일체 없다. 일체 연락을 그리고 저도 연락이 하지 않았던 것들이 뭐냐면 저는 이거를 혹시 법적으로 가져가게 될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아니 연락을 하면은 그래서 저도 연락 안 했고요. 그쪽도 저한테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쪽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한국사에 무슨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체 없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국사 연락 안 했다. 저도 연락 안 했고 그쪽도 저한테 직접 연락 온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훈 목사도 아까 이거를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금 절차가 있는 거니까 교계 언론도 처음에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명실 교수가 학교에다가 번역윤리, 연구윤리 규정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내라는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다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묵살당했다. 이사회도 참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회 전에 가스펠트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참조를 하라. 좀 약하게 냈어, 거기서도 실은. 그리고 저도 이사회들을 참조해야 된다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마이웨이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분으로서는 상당히 이거가 민주적으로, 내부적으로, 절차적으로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기한 김명실 교수에게라도 5년까지만 참조하기로 했으니 그 이상이 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루지 않겠다라는 메일이라도 최소한 줬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사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나갈 거 아니야. 그렇다면 김문영 교수 측에서 자기는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 그러면 아니라 하는 측면에서 뭔가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아니라고 하는 거는 여기 황교안 아니. 기자님이 김문영 교수 측에서 정당성. 예, 거기서 이제 뭐냐면 언론 정정보도문 이쪽에서 받으셔가지고 정정보도 신청했어? 기사 한번 내셨잖아요. 그게 담보 같은데. 왜? 아니, 언론 중재 냈어, 저쪽에서?